사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 사이입니다. 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입니다. 민경님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잘 지내고 뭐 방송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그럼 혹시 뭐 최근에 기억 남는 일 중에 이렇게 청취자분들이랑 좀 공유할 수 있는 일 이런 건 없을까요? 최근에요? 네, 뭐 아니 뭐 먹으러 갔었다거나 네. 아니면 잠깐 여행을 다녀왔다거나 어, 영화를 봤었다 이런 거 없어요? 너무 바쁘게 지내셨어요? 네, 아니 지금 왜냐면 대본에 없는 질문을 네. 던지니까 나가셨는데 두 번째 오셨으니까 적응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장난스럽게 네. 좀 제가 친근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거고 네. 혹시 뭐 방송 다녀오고 나서 좀 아쉬웠던 거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까요? 아, 저 그때 목소리가 너무 작았던 것 같아가지고. 아, 목소리가. 네, 그때 그러니까 저도 같이 얘기하면서 조금 작아서 네. 같이 볼륨을 맞추려고 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작았던 건지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음, 민경님은 또 처음 오셨고 들었었을 때 조금 더 자기 목소리니까 네. 그렇게 들리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씩씩하게 목소리 좀 크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씩씩한 목소리로 청취자분들이랑 만났으면 좋겠고 네, 오늘 짧게 공지를 해드리자면 다음 주 방송은 휴무고요. 이번 주에 주제가 심리 살롱에서 문화 산책. 그래서 민경님이랑 아마 문화 산책 모든 여행의 경험들로 이야기를 나눌 것 같아서 공지를 짧게 해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오프닝 토크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지낼까? 요 질문을 좀 하고 싶었던 게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요. 조승우 배우님이라고. 네. 이분이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신대요. 음, 그래서 사이에서 좀 얘기해보면 저한테도 기억이 남고 청취자분들에게도 조금 더 좋은 기억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좋아하는 배우는 있어요, 민경님은? 저 구교환 씨. 아, 구교환 배우님. 네, 연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 배우님 좀 유명하잖아요. 최근에 작품도 많이 하셨고. 네, 어떤 작품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저는 그 황정민 씨랑 나온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 거기, 저는 못 봤거든요. 네, 거기서 어떤 연기를 하셨던 거예요? 거기서 트랜스젠더 역할로 나오세요. 아,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했어. 네네네. 저는 그분 기억이 남는 게 DP라고 군대 아, 플릭스 드라마. 네, 저는 뭐 보진 않았지만 그걸 통해서 좀 많이 이렇게 접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하면 재밌게 지낼까 네, 요 얘기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 민경님은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신 적 있을까요? 저는 인생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좀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네, 그러면 이런 거를 적어 놓거나 네. 아니면 어디 남겨 놓은 게 있을까요? 아니요, 항상 머릿속에만. 내 머릿속에 잘 간직하고 있으면 된다. 네. 그럼 재밌게 지내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아니면 기억에 남는 거? 일단 저희는 항상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재밌는 걸 하면서 돈을 버는 게 가장 좋은. 그렇죠. 내가 네, 좋아하는 일이라든지 좀 즐거운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벌면 네, 우리가 만족도가 되게 높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내가 싫어하는 일일까 힘든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버니까. 맞아요. 그래서 했던 일이 있어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휴학을 하고 케이크를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력직만 뽑는 케이크 가게였어요. 좀 근데 유명한 가게였나 보네. 네, 거기에 그냥 다짜고짜 저 열심히 할 테니까 뽑아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아, 그래서 한 달에 진짜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열정만으로 네, 그 케이크를 배우고 싶다 네, 이거였군요. 네. 근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을 하는데도 힘들긴 했지만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면서 배웠던 케이크의 기술이 쓸 때가 생기잖아요. 네, 부모님한테 드린다거나 네. 아니면 내가 맛있게 해서 먹는다거나 뭐 그런 게 있었을까요? 저는 손님들이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나가잖아요. 네네. 그럼 케이크는 다 기쁜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생일이라든지 축하할 자리라든지 네. 뭐 그런 거니까. 네, 그게 너무 아,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케이크를 만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나 이런 감정적으로 뿌듯함이라든지 네, 나도 모를 그 기쁜 마음들이 커져가긴 하겠네요. 네. 너무 행복한. 요즘에는 만든 적 없어요? 최근에는 전 남자친구 생일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엑스 보이프렌드를 좀 네, 소환했어요. 네. 그러면 만들어주고 나니까 어땠어요? 좋아했어요. 나도 좋았고. 네, 네.
그럼 생크림 케이크, 고구마 케이크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케이크를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만들어 줄 때. 저는 그 당시에는 케이크 일을 할 때는 티라미수 케이크 제일 좋아했고요. 티라미수. 네. 근데 최근에 만든 거는 이제 귀찮으니까 생크림 케이크로 그냥 과일 넣어가지고 만들어줬어요. 가장 만들기 힘든 게 그럼 티라미수예요? 케이크 중에는 어, 뭐가 어려워요? 저는 다 어렵지 않았어요? 다 즐겁게. 네. 아, 이거 만들 수 있으니까 내가 스킬 하나 생겼다. 네. 그러면 진짜 나중에 내가 베이커리라든지 작은 조각 케이크 그런 가게는 만들고 싶은 생각으로 하신 거죠. 네, 그랬었어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네, 조금 내가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지낼 수 있을까에 부합하는 맞아요. 일을 했었던 거고. 네.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케이크를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먹거든요. 조각 케이크를. 그리고 특히 그런 걸 좋아해요. 프랜차이즈에 새로 나온 케이크들. 시즌마다 아니면 뭐 한 달마다 한 번 정도는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프랜차이즈 가서 먹어보고 이제 필터를 만들어 놓는 거죠. 아, 여기 거는 더 이상 먹으면 안 된다. 가장 괜찮았던 곳은 투썸은 진짜 그래도 나름 다 평탄은 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먹어봤던 케이크 중에서 여기는 괜찮다. 왜냐면 케이크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니까 근데 또 제가 막입이라서 그런 다- 건 없어요. 네, 다 잘 먹거든요. 근데 전 스타벅스 케이크 맛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뭐 청취자분들도 편하게 가서 먹어도 되겠다. 네. 왜냐면 케이크를 배우신 분들도 네. 이렇게 편하게 드시니까요. 케이크는 사 먹는 게 제일 맛있다. 아, 그럼 좀 궁금해요. 이게 네. 하나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아, 근데 저는 사실 웨딩 케이크 전문으로 했어가지고 아, 그러면 층이 되게 많거나. 네, 보통 3단인데 이 둘레도 지름도 되게 컸어요. 네네. 한 3명이서 붙어서 만들었던 그러면 그거 한번 하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실수에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보강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네. 그냥 쌓아서 층을 올리면 되는 거군요. 네. 저는 그런 일을 잘 못해요. 음. 뭔가 하다가 실수해서 네. 살짝 이렇게 나갔었을 때 제 아. 성격상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용납이 안 되시는. 새로 다 시작해야 될 것 같은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어릴 때 노트 쓰다가 실수하면 원래 하이트로 지워야 되잖아요. 네. 다시 세종에 쓰는 거죠. 아. 지금은 안 그런데 네. 그 습관적인 부분들이 나를 좀 지배할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혹시 일을 할 때 그런 걸 느낀 건 없어요? 뭐 직업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할 때는 나도 모르게끔 나의 습관이 나왔던 거. 저는 엑셀 같은 거 다룰 때 무조건 제가 원하는 폰트가 있어요. 제가 써야 하는 폰트. 아, 좋아하는 거나 아니면 네. 이 폰트 썼을 때 이 문서가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는. 네. 크기와 그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저만의. 그건 좀 지키는 편이에요. 그거 진짜 일 열심히 한 사람들만 이 모니터를 네. 열심히 봤기 때문에 네.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솔직히 말하면 나이가 드니까 재미있는 일이 없어져요, 거의. 그게 참 무섭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뭐만 하면 재밌고 뭐를 배우면 재밌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들도 덜 하게 되거나 내가 이런 설렘을 언제 느꼈었을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민경님이 얘기하니까 기억이 남는 게 저는 커피를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자격증을 땄어요. 바리스타. 네네. 네. 그때 좀 배우면서 느꼈던 게 실수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음식을 만든다는 거는 네. 커피의 산미도 맞춰야 되고 아니면 그 농도 아니면 그런 뭐랄까 그 모양 같은 거 라떼를 만들면 그 위에다가 뭐 올려줘야 되잖아요. 네. 네. 뭐 하트를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꽃을 만들어주는. 네. 근데 그때 실패를 많이 하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내가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 크림으로 네. 그 커피 위에 만들어야 되는데 실패하면 또 한번 만들어야지 하면서 좀 재미있게 느꼈고 요즘에도 그런 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1년이 지나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민경님처럼 뭔가 진짜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솔직히 재밌으면 밤을 새잖아요. 네. 그걸 찾기 위해서 뭔가 인터넷도 서치한다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정보를 막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생기는 게 조금 마음적으로 내가 나이가 들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청취자분들도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댓글로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좀 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프닝 토크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지난주에 남긴 댓글 2개 읽어드릴게요. 네. 식물자손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피곤해서 잠들면 아침이고 2주가 벌써 지나갔어요. 벌써 11월 첫 주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리틀 포레스트는 영화 평이 좋아서 CGV 봐서 챙겨봤던 영화. 아련한데 기억에 오래 남아요. 오늘 대화가 유난히 좋아서 어마어마한 힘을 주게 되네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민경님은 리틀 포레스트 영화 보셨어요? 아니요, 안 본 것 같아요. 아, 그 영화가 네. 민경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 주연이 이제 김태루 배우님인데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서 이제 살면서 요리도 하고 밭도 가꾸고 그 자연에 조금 이렇게 녹아드는 영화. 네. 혹시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민경님은 내가 도시를 떠나고 싶다거나. 저는 사실 도시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아, 오히려 그 영화를 보면 안 되네요. 그럼. 예전에 뭐 그러면 조금 이렇게 농촌이라든지 시골이라든지 이런 약간 자연 같은 데 사셨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항상 도시에 항상 살았던 것 도시에 같아요. 살았으니까 네. 그냥 도시 여자가 된 거네요. 네. 뭐랄까 이게 저는 오히려 민경님이 지금 이 서울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오래 하셨으니까 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서울에 산 분들은 나 서울에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군요. 근데 가끔 여유를 찾아서 그렇게 좀 쉬러 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친구가 네. 한 달 동안 제주 한 달 살기 하러 가자고 전 너무 좋아요. 그런 거 해보고 싶은 적은 있어요? 네. 근데 친구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죠. 네. 같이 하자고. 사실 이번에 제가 미국에서 5년 만에 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주살이를 해보고 싶었어요. 한 달 아, 동안. 제주살이. 네. 근데 이제 귀찮아서 실패했는데 그리고 여행을 가시는 거네요. 아까 뭐 제주 여행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일주일 정도 짧게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여행 계획을 다 짜놓으신 거예요? 아직이요. 아직은? 그냥 즉흥적으로 가는 스타일이신 거죠? 원래는 이제 계획형인데 한국에 오고 나서 좀 이제 P로 됐어요. 무계획형. 아니 왜 갑자기 바꾼 거예요? 너무 여기 오니까 내가 마음을 열어놔도 괜찮다라는 생각, 안정감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이라는 곳은 타지니까 네. 계획적으로 해야 되고 또 돈 같은 것도 더 많이 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아야겠다는 그 생각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계획을 다 짜게 되는데 그렇죠.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한국이 제 고향이다 보니까 뭘 하던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여유. 자유로운 부분도 있으니까 네네. 내가 다른 걸 해도 진짜 여행을 가는 느낌이고 네. 그때는 잠깐 쉬는 건데 다시 돌아와서 일상으로 돌아와서 뭔가 일을 해야 되거나 네. 이랬기 때문에 조금 마음적으로 그랬던 게 아닐까 싶네요. 네. 식물자수님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댓글은요. 못 말리는 간장님이 남겨주셨는데 늘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위로받아요. 요즘 잡생각이 많아져서 불면증이 찾아왔어요. 예민하고 힘들어질 때 떠나고 싶어져요. 혹시 민경님은 불면증을 경험했던 적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한국 와가지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좀 네. 생각이 많아지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잡생각이라든지 아니면 그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좀 네. 있으니까. 근데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게 유튜브 채널 중에 책을 읽어주는 그 채널들이 되게 많아요. 많이 있죠. 네. 그걸 들으니까 잠이 너무 잘 오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되게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네. 진짜 안정감이 있잖아요. 네. 제가 그런 유튜브 분들이랑 이렇게 커넥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일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 사회 방송 말고 네. 그래서 또 기억이 남고요. 그리고 이런 방송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수면을 좀 유도해주는 방송. ASMR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그 잔잔한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수면 뇌파를 좀 이렇게 유튜브에서 틀어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들이 구독자가 뭐 네. 100만 뭐 진짜 많더라고요. 어.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게 불면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민경님은 몇 시간 정도 잤었을 때 네. 내가 잠을 못 잤다고 느껴요? 저는 5시간 정도 자면은 하루 종일 좀 몸이 힘든 편이고 6시간, 7시간은 자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기본적으로 8시간은 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고등학교나 뭐 대학교 직장 생활하면서 계속 잠이 줄어들잖아요. 네. 어떤 날은 진짜 3시간, 4시간 자고 또 일을 하러 가야 되거나 네. 이 피곤한 몸들이 계속 누적이 되니까. 그리고 또 남겨주신 게
친구가 갑자기 제주도 한 달 살기 하자고 하면 갈 것 같아요. 걱정 없이 지내보고 싶어서요. 두 분 대화에 정말 힐링됐어요. 사이에서 힘들었던 일주일에 제 마음을 살포시 풀고 가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아마 지난주 방송이 리틀 포레스트여서 청취자분들이나 애청자분들이 듣고 조금의 마음의 위로가 되거나 힐링이 되시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댓글은 여기까지고요. 기다리는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